그 프린트 나눠준 거에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아마 자유낙하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 얘기는 안 했지? 그지? 자유낙하 운동도 다 했냐? 다 하진 않았지? 조금 얘기했었냐? 어? 아, 등가속. 자유낙하 운동 공식까지 얘기했어? 그러면은 오늘 포물선 운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미안한데 그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해서 나오는 페이지가 있거든. 거기를 조금 펴놔주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공 날아가는 포물선 그림 나와 있는 그 페이지를 펴주시면 돼. 다음 프린트부터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가 페이지 번호 깜빡해가지고 아주 이만저만 고생이 아닌데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저거 굉장히 거슬리는데 저거 화장실에서 저거. 지금 몇 시지? 내가 딱 10분만 저 소리를 참아보겠어. 15분이니까 25분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고 그래도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그 니네 시험 기간이 좀 짧지? 다른 애들보다 한두 주 늦게 시작한 셈이라서 좀 최대한 빠르게, 내가 물리는 최대한 천천히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뭐 생명 파트랑 특히 지구 파트가 좀 양이 좀 많아서 사실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다른 말로 이제 포물선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해. 자, 이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합쳐진 운동이라 생각하면 돼. 두 가지가. 그래서 항상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하고 연직 방향, 이 두 가지로 수평 방향하고 연직 방향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거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자, 건물 옥상에서 내가 하나 공을 하나 집어 던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니네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비행기. 자, 내가 여기서 공을 뿅 던졌어. 그럼 니네 알다시피 뿅 날아가 떨어지잖아. 이거를 내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내려다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던진 공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 저 높은 비행기에서는 요 정도 건물의 높낮이 구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얘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어쨌든 그냥 쭉 가는 걸로 보이거든. 맞지? 그러겠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위에서 보면 그냥 쭉 가는 걸로 보일 거야. 이 높이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높이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던졌어. 뿅 떨어지는 거를 저 멀리서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거야. 그지? 굉장히 멀리서 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 앞뒤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거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겠지? 그래서 두 가지야, 두 가지.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계속 옆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걸로 보인다 이거야. 등속 직선 운동. 반면에 자, 이렇게 던지면 내가 이 정면에서 보면 얘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걸 보인다 그랬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는 자유낙하 운동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포물선 운동 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어떨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물체가 예를 들어 옆으로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데 얘를 미는 힘도 없고 못 가게 하는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계속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니네가 공을 던지고 나면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마찬가지로 포물선 운동 문제 풀 때는 힘 그러면 무조건 아래 방향만 있는 거야. 힘은. 알겠지?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아래 방향만. 중력만 있는 거야. 왜? 자유낙하 운동이 뭐였어?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그지? 공기 저항은 없는 거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지? 아, 소연이. 어서 와서. 이렇게 되셨어. 소연이, 너 혹시 지난주에 왔었지? 지난주에 안 왔어? 프린트가 문제인데. 잠시만 있어봐. 아, 이게 프린트가. 아, 이건 오늘 건데. 에헤, 이런. 야, 이미 다 썼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혜환이, 너 그 프린트 사용했냐? 너 거 일단 잠깐 줘. 안 썼지? 왜냐면, 받았는데 안 가져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내가 좀 이따 뽑아다 줄게.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좀 같이 보고 있으라, 이 말이야. 같이 보고 있으라, 이 말이야. 수현이 교재 받았니? 받아갖고 왔어? 아, 내 분명히 데스크에 교재 주지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다 받아오네. 내가 무겁게 6층까지 짊어지고 올라왔는데 억울하네. 받아올 줄 알았으면은, 그지? 수정이, 가만있어 봐. 잠깐만. 수정이 안 왔지, 수정이? 수정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음. 하나 일단 휴게실 갖다 줄게. 응? 옆에 친구랑 같이 좀 들어. 그, 아이, 까먹었네.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그러면 이제 요걸 그림으로 한번 이제 그려볼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오케이. 자, 건물 옥상에서 말이야. 내가 공을 하나 던지는 거야. 그지? 공을 하나, 여기서 이제 던지는 거. 옆으로 던지는 거야. 그럼 던지는 속력이 있겠지. 그지? 던지는 속력이 있을 거야. 그러면, 던지고 나서 수평,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치는 거야. 위에서 내려다보고 옆으로 가는 거를 1초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었다고 해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1초마다 간 거리가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 눈에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모눈종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 1초마다 한 번씩 그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거리만큼을 가고 있는 거야.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으면.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계속 V인 거예요. 계속 V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던진 거를 저 멀리서 보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걸 보인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또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1초 후에 봤더니 여기, 1초 후에 봤더니 여기, 1초 후에 봤더니 여기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런 식. 그래서 실제로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진 위치를 지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던지고 나서 1초 후에는 여긴 거야. 옆으로는 요만큼 가고 아래로는 요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면 여기, 또 1초가 지나면 여기, 또 1초가 지나면 그래서 이게 땅바닥에 딱 떨어진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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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제 약간 삐뚤음하긴 한데 요렇게 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물선 운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포물선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날 때
옆으로도 가고 있고 사실 아래로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잖아.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 A 지점에서 이 공은 옆으로도 가고 있고 아래로도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는 속력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 수평 방향의 속력이냐, 연직 방향의 속력이냐. 자, 요거 수평 방향의 속력. 요거는 연직 방향의 속력.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B라고 해볼게. 자, B. B 위치에서도 옆으로도 가고 있고 아래로도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2m/s로 던졌다고 해볼게.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A 지점이든 B 지점이든 C 지점이든 D 지점이든 옆으로 가는 속력은 언제나 2m/s인 거야. 어느 위치나 수평 방향 속력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연직 방향의 속력은 그냥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속력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A 지점은 던지고 나서 1초 후의 상황이니까 아래 방향 속력 얼마가 나와? 9.8m/s 나와. 문제 풀 때도 똑같은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야. 그러면 B 위치는 거기서 또 1초가 지난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력은 그대로 2m/s인데 아래 방향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 또 9.8이 빨라져 있는 거야. 19.6m/s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할 때는 어느 지점을 지나든지 간에 두 개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원 운동도 그렇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도 그렇고 뭐 곡선을 따라 올라가는 거 다 똑같은데 그 이동 경로가 움직이는 경로가 곡선일 때는 항상 그 지점에서 접선의 방향이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 돼요.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접선과 B 지점에서 접선은 방향이 다르겠지?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지금 그림을 조금 애매하게 그려서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속도라는 게 뭐였지? 속력이라는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고려한 거라 그랬잖아. 그럼 방향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포물선 운동은 떨어지는 내내 계속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속도가 변했으니까 뭐가 있을까?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나 포물선 운동에서 가속도는 뭐만 생각하면 될까?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치? 왜냐하면 옆으로는 어차피 속력이 안 변하는 거니까 아래 방향으로만 변하지. 그래서 포물선 운동 문제 풀 때 혹시라도 가속도를 물어보면 A 지점이든 B 지점이든 C 지점이든 D 지점이든 가속도의 방향은 전부 똑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가속도의 방향 똑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힘을 받지 않잖아. 등속 운동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만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A 지점을 지날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는 거야. B 지점을 지날 때도 아래 방향으로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는 거야. C 지점도 D 지점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지점을 지나든지 아래 방향, 아래 방향 무조건 포물선 운동. 자, 예를 들어서 포물선 운동을 조금 변형하면 이렇게 축구공 발로 뻥 찼어. 포물선을 그리거든. 자, 물체가 여기 지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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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날 때 다 이 물체의 어느 위치를 지나든지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전부 동일한 거야. 알겠지? 포물선 운동에서는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 어차피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이제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잖아.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고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나오겠다만
아래 방향으로의 어떤 위치를 물어볼 때 무조건 자유낙하만 생각하면 되거든, 포물선 운동에서.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식 하나 써줬었지. H는 2분의 1 GT제곱, 그지?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온리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야. 그지? 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T초라고 해볼게. 이 시간은 오로지 이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다. 그지? 그러면은, 요건 좀 지워볼게. 자,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건물 옥상에서 공이 두 개가 있어.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그대로 잡고 있다 놔. 자유낙하를 시키고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옆으로 던져.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야. 자,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제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얘도 결과적으로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잖아. 근데 높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왠지 던진 놈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잖아. 근데 높이가 같으면 그냥 떨어뜨리나 던지나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꼭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야. 다만 얘는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인 거야.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건 그냥 떨어뜨리나 던지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로지 높이만 생각하면 돼. 높이만. 그치?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 알아야 돼. 자, 내가 다른 반에서는 설명을 못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자, 하나는 그대로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얘는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 떨어져. 예를 들어서. 여기 닿는 순간. 자, 질문해볼게. A하고 B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같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인 거야. 왜냐면 그냥 자유낙하 시킨 애는 닿는 순간에도 아래 방향으로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닿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3초 만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29.4일 거 아니야. 닿는 순간이. 그지? 근데 얘는 닿는 순간에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는 똑같이 29.3 거야. 근데 얘는 아까 여기다 그렸지만 뭐 옆으로도 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떨어뜨린 애와 던진 애가 바닥에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닿는 순간의 속도는 다르다고 해야 돼. 속도는 다르다라고 해야 돼. 굳이 같은 걸 찾으려면 연직 방향의 속력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속도를 물어보면 써놓을래? 요게 A고 B면 바닥에 닿는 순간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바닥에 닿는 순간 A와 B의 속도를 물어볼 때는 다르다라고 해야 돼. 속도는 다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라고 하면 돼. 그냥 속도를 물어볼 때는 꼭 다르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왜냐면 속도가 같으려면 얘기했잖아. 속력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는데, 그치?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아까 포물선 경로 얘기했잖아.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일단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에 따른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면 돼. 그러면 어쨌든 자유낙하를 하던 던지던 이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동일한데 말이야.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던진 애는 옆으로 가는 거잖아. 요 거리 있어요.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걸 수평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수평 이동 거리. 수평 이동 거리는 기본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되게 쉬워. 떨어질 때까지 그냥 옆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옆으로 가는 거리는 뭐야? 옆으로는 그냥 계속 던지는 속력 그대로 똑같이 간다며. 그치? 똑같이 가고 언제까지 가는 거야? 바닥에 닿을 때까지 옆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수평 이동 거리는 수평 이동 거리는
우리 거속시 많이 알잖아. 그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야. 그지? 내가 던진 속력에다가 뭐 V라고 합시다.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시간은 어떤 시간?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낙하 시간이라고 얘기해 볼게. 낙하 시간. 요거 곱하면 됩니다. 그럼 요게 수평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m/s로 던졌더니 바닥에 3초 만에 떨어졌다고 하면 옆으로 날아간 거리는 뭐다? 2m/s 곱하기 3초에서 얼마를 날아갔다? 6m 날아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평 이동 거리.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평 이동 거리는 낙하시간, 근데 이 낙하시간 아까 얘기 뭐랑 관계가 있다고? 정확하게는 그냥 높이에 비례하지 않고 낙하시간, 높이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비례라고 쓰면 안 되겠지. 높이하고 시간의 제곱의 비례니까 높이하고 관계가 있거든. 그치? 그 다음에 던지는 속력은 뭐 말 그대로 내가 던지는 속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내가 건물 옥상에서 말이야 요 높이에서 던졌어. 예를 들어서 2m/s로 던졌어. 그랬더니만 얘가 3초 후에 이렇게 날아서 여기 떨어졌어. 3초 후에.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얘는 옆으로 무조건 6m를 날아간 거야. 맞지? 그런데 내가 같은 높이에서 말이야. 같은 높이. 요 위에다 그리지만 같은 높이야. 같은 높이에서 그러면 4m/s로 던지면은 뿅 날아가서 떨어지겠지. 몇 초 만에 떨어질까? 왠지 빨리 던지면 빨리 떨어질 것 같잖아.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로지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야. 같은 높이에서 던지면 지금 요거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높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3초 만에 떨어졌으면 얘도 무조건 3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다만 더 빨리 던졌기 때문에 3초 동안 옆으로 간 것만 더 늘어나는 거야. 높이가 같으면 얘는 변하지 않아. 아무리 빨리 던지든 뭐하든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은 똑같은데 던지는 속력이 빨라지면 뭐가 늘어나는 것 뿐이야? 수평 이동 거리가 늘어나는 것 뿐이죠. 그럼 봐봐. 시간이 동일한데 속력이 2배가 되면 날아가는 거리도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m/s로 던졌더니 6m 날아갔다면 4m/s로 던지면 그거의 2배, 12m를 날아갈 뿐이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라는 거. 높이가 안 변하면 똑같아. 높이가 안 변하면 똑같습니다. 높이가 안 변하면 똑같아.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아마 문제 풀 때 나올 텐데 건물 양쪽에서 던지는 거야. 양쪽에서. 건물 양쪽에서 물체를 던지는데 말이야. 이 건물의 높이도 h고 이 건물의 높이도 h인 거야. 근데 양쪽에서 두 물체를 서로 반대편으로 던져준 겁니다. 그치? 얘는 뿅 날아갈 거고 얘도 뿅 날아가서 보통은 바닥에 닿는 순간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 자, 요거 A라고 하고 요거 B라고 할게. A가 날아가서 떨어져. T초가 걸렸다고 칠게. 그치? 그럼 B는 몇 초 걸려? T초 걸리는 거야. 똑같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에 던지면 뿅 날아가서 동시에 바닥에 닿는 순간 충돌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날아간,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속력을 2대1로 던졌어. 속력의 비가. 날아간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1 돼야 된다고. 높이가 같으면 양쪽에서 던지든 뭐하든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같기 때문에 날아간 거리의 비는 속력의 비가 되는 거야. 던진 속력의 비가 2대1이면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도 2대1이 돼야 되는 거야. 요거 아마 좀 이따 문제 나올 거야.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자, 이번에 그럼 이런 거. 졸립지?
자, 조금만 참아. 끝내보자. 이번, 특히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의외로 많이 또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건물에서 물체를 던지는 거야. 자, 건물의 높이가, 여기는 H고, 여기도, 그러니까 전체 높이는 2H야. 여기서 A를 하나 던지고, 여기서 B를 하나 던지는 거야. 자, 던졌는데, 그럼 당연히 뭐가 다를까?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지. 던졌는데, 여기 A고 B라고 할게. A가 뿅 날아가 떨어졌어. 근데 B를 던졌는데 B도 같은 곳에 떨어지는 거야. 같은 곳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해봐. 자, 만약에 높이가 다른 건물에서 물체를 던지는 상황이야. 그런데 같은 지점에 두 물체가 같은 지점에 떨어지는 상황이야. 같은 지점에.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문제에 따라서 좀 이따 쓰겠지만 두 가지인 거야. 두 물체가 같은 지점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은 지점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건 하얀 걸로 쓰자. 같은 지점. 졸리는 친구는 이거 잘 적어놔야 돼. 어? 자, 그래서 물리 문제 풀 때는 특히 문제 잘 읽어. 내가 아까 누구한테지? 아까 재유였나? 재유한테 얘기했는데, 물리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문제에 있는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답이 틀리거나 못 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 그래서 물리 문제는 꼭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문장 중에 써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야.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가 같다는 뜻인 거지 동시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야. A가 뿅 떨어지고 그 다음에 B가 뿅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는 거고 동시에 같은 지점에 떨어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동시에 떨어지는 거. 이게 차이가 좀 있지. 그러면 두 물체가 같은 지점에 떨어지게 하려면 보통 뭐 물어보냐면 A를 던지는 속도를 VA라고 하고 B를 던지는 속도를 VB라고 해볼게. 그래서 자, A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TA라고 해볼게. B는 얼마가 걸려? 높이가 2배면 시간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곱이 2배 돼야 되니까 루트 2배겠지? 그러면 A가 T초 만에 떨어졌으면 그냥 T라고 할게. A가 T초 만에 떨어졌으면 B는 B는 루트 2배 후에 2T초 만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A는 A대로 날아가서 T초 동안 요만큼 날아간 거예요. B는 B대로 그냥 루트 2T 동안 날아간 거리가 요만큼인 거예요. 자, 그럼 봐봐. A는 A대로 날아간 거리는 A를 던진 속력에다가 A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곱하면 되겠지. 맞아? B는 B대로 던진 속력에다가 그냥 그 높이에서 B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곱하면 이게 A가 날아간 거리고 이게 B가 날아간 거리잖아. 그러면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변에 있는 T는 그냥 소거를 해버리면 결국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VA 대 VB는 뭐야? 루트 2 대 1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 다른 높이에서 물체를 던졌을 때 같은 곳에 떨어지게 하려면 높은 곳에 있는 애를 더 느리게 던져라 이 말이야. 속도의 비가 루트 2 대 1이라고요. 그치? 그 얘기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느리게 던져라 하는 얘기야. 더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느리게 던져야 같은 곳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식처럼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숫자는 얼마든지 문제에 따라 바뀌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속력의 비가 얼마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속력이 몇 배 차이인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지금 써져 있는 높이를 토대로 속력의 비를 계산을 한 거고, 결국 이거를 말로 쓰면 높은 곳에 있는 애를 더 느리게 던지면 되겠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봐라. 두 물체가 동시에 자, 일단 같은 지점에 떨어지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느리게 던져야 된다고. 그지? 근데 그 와중에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먼저 떨어지고 B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거리는 같은데. 동시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시에 던지면 안 되지. 얘는 동시에 던지면 A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B가 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동시에 떨어지게 하려면 누군가를 하나 먼저 던져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를 먼저 던져야 돼. 누구를 먼저 던져야 돼? 위에 있는 애를 먼저 던져야 되는 거야. 얘가 오래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2초 걸리고 얘는 1초 걸린다 그러면 얘는 2초가 걸리니까 1초 먼저 던지는 거야. 1초 동안 날아가고 있겠지? 떨어질 때까지 1초가 남았잖아? 그때 밑에 놈을 던지면 똑같이 1초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은 지점에 떨어지려면 통일해서 쓸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먼저 던지고 느리게 던져라. 그러면 동시에 같은 지점, 그럼 얼만큼 먼저 던져야 되겠어? 야, 예를 들어서 A는 T초 만에 떨어지고 B는 루트 2T 만에 떨어진다 그러면 얼만큼을 먼저 던져? 요 둘의 시간 차이만큼. 루트 2 마이너스 1T만큼 먼저 던져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뭐 숫자가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말로만 먼저 기억을 합시다. 동시에 같은 지점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지점에 떨어지는 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제 다들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양쪽에서 던지는데 높이가 다른 곳에서 던지는 경우가 나와. 이제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요 얘기를 좀 다시 되돌아오면, 그래서 높이가 같으면 무조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같은 거다. 그래서 빨리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갈 뿐이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빨리 던지면 빨리 던질수록 점점 멀리 날아가니까. 자, 이게 그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턴의 사고 실험. 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줄게. 좀만 참아. 자,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만 한다 이거야. 말로, 이론적으로만 해본다 이거지. 뭐냐, 야, 이런 거야.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다가 너희가 대포를 하나 이렇게 설치합니다. 대포를 뿅 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방금 얘기한 포물선 운동에서 이렇게 날아가 떨어지겠지. 그럼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점점 빨리 쏘는 거야, 대포를. 그럼 점점 멀리 날아간 다음에 더 빨리 쐈어. 멀리 날아가. 더 빨리 쏩니다. 더 멀리 날아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빨리 쏘다 보면 점점 멀리 날아가니까 졸라 빨리 쏘면 어떻게 되겠다? 떨어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겠는걸 라고 생각한 거야. 그지?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평평한 지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듯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그니까 둥글어. 그지? 둥글단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로 지구가 구부러져 있느냐? 곡률이라고 하거든.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렇잖아.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날아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만큼 지표면도 낮아지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거든. 진짜 빨리 쏘면. 자, 여기서부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 직선으로 8km를 갔대. 8km. 8km를 가면 지면이 한
5m 정도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비율로 지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거야. 지상에서 5m. 지상에서 5m 정도 이렇게 낮아지는. 여기 대비해서 높이가 5m 정도 낮아지더라 이 말이야. 이 정도의 비율로 지구가 구부러져 있는 거야. 참고로 여기서 5m라고 한 이유는 우리 중력 가속도가 9.8일 때 자유낙하 시키면 1초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4.9m거든? 근데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면 1초에 5m 떨어지는 거. 5m 떨어지는데 1초가 걸리거든? 대략적으로. 그럼 여기다가 내가 5m짜리 건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그럼 5m 높이에서 내가 물체를 쏘든지 던지든지 하는 거야. 얼마의 속력으로 던지냐면, 해유라. 야, 조금만 참아. 요거만. 1초에 8km 가는 빠르기로 쏘는 거야. 내가 말이 좀 빨라지면 들 졸리우려나? 내가 말이 너무 지금 느리냐? 그래서 졸리운 거야? 초속 8km의 빠르기를 쏴. 그럼 봐라. 방금 얘기한 수평 이동 거리에 따라서 1초에 8km 가는 빠르기를 쏘면 1초에 옆으로 8km를 가겠지.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은 가는 와중에 떨어진다 그랬잖아. 방금 전에 1초에 몇 미터 떨어진다고? 5m 떨어진다고요. 그지? 약 4.9m, 뭐 5m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옆으로 8km 1초 동안 간 다음에 1초 동안의 높이가 5m 떨어지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경로를 그리게 돼. 그럼 8km 갔을 때 여전히 지상에서 5m 높이에 있는 거지. 왜? 물체는 가면서 5m를 떨어졌는데 지표면도 8km를 가면 5m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지? 결과적으로는 8km를 가도 여전히 5m 높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초속, 그럼 여기서 또 8km 가면 5m 낮아지겠지? 그러면 지표면도 또 5m 낮아지잖아. 결과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얼마로 쐈을 때? 초속 8km로 쐈을 때. 물론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거보단 좀 더 빨라요. 실제로 인공위성이 이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 인공위성이 보통 지구 밖에서 지구를 벗어나지도 않고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초속 한 12km 정도로 돌고 있대. 초속 12km. 그것도 고도에 따라 또 달라. 여기 지상에서 36,000km에 있느냐, 보통 지상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은 한 500km 이내에 있거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누리온과 나로온가 쏘지 않았냐? 이름도 헷갈리는데. 그게 지상에서 500km 상공에다 인공위성 올려놓는 거였어. 그 인공위성이 거기서 초속 12km가 돼야지만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로켓 이 끝부분 있잖아. 요 끝부분. 3, 2, 1 하면 여기 화염 팍 내뿜잖아. 여기에 인공위성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얘가 화염을 막 내뿜으면서 올라가면서 속력을 막 증가시키는 거야. 여기 연료 다 쓰면 1단 떨어뜨려. 그럼 2단이 또 부스터가 점화되면서 쫙 올라가. 그래서 2단 또 연료 다 쓰면 이제 3단 연료 부스터 딱 켜갖고 쫙 해서 초속 12km가 되면 앞에 페어링이라고 하지? 덮개가 날아가고 인공위성이 팍 배출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속도는 초속 12km인 거야. 그지? 이게 요즘 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해가지고 탄도미사일 많이 들어봤지?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하고 탄도미사일 기술하고 똑같대요. 다만 끝에다가 인공위성을 넣어놓으면 인공위성 발사체, 끝에다가 핵탄두나 폭탄을 넣어놓으면 대륙간. 왜냐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대로. 인공위성 배출하는 대신 얘가 그대로 올라갔다가 연료 다 쓰면 거기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몇천 킬로미터 날아가는 거지. 그게 탄도미사일이거든. 그지? 우리나라가 본의 아닌 의심을 받고 있대잖아. 그지?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인공위성 발사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지? 근데 언젠가 탄도미사일 기술 공인이 풀리면 한 3일이면 볼트만 조이면 탄도미사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지? 핵폭탄도 어때? 미국에서 못 만들게 하잖아? 공인이 풀리면 몇 달만 뚝딱뚝딱 만들면은 핵폭탄 완성 이렇게 된다고 하지. 그지? 우리나라 되게 웃긴 나라래. 그지? 절대로.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보다 더 빨리 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잖아. 자유낙하.
이거보다 더 빨리 쏘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1 때 뭘 배웠었냐면 탈출 속도라는 걸 배웠었어요. 뭐 들어본 친구도 있겠다만 제1 탈출 속도, 제2 탈출 속도가 있는데 제1 탈출 속도가 바로 요겁니다. 요 원리고요. 제2 탈출 속도는 아예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속도야. 그죠? 그래서 그 속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도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 그지? 그럼 니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뭐 때문이다? 중력에 의해서 달이 뭐 하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달이 가는데 떨어지는데 지구 둥글잖아. 계속 지구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달도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다 이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알겠니? 다들 돌려 죽으려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뒤에 있는 선생님 연습 문제 넣어놨어요. 자유낙하 운동하고 요 포물선 운동에 관한 연습 문제 좀 같이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관성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